이어폰 착용한 채로 면봉으로 귀 후딜 수 있는지 검증. 왜 그래 진짜. 안 빠집니다. 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가성비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요즘 신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리뷰해달라 저거 리뷰해달라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 편집자가 한 명 있던 편집자가 장기 휴가로 인해서 당분간 계속 자리에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혼자 편집하고 촬영하고 다 해야 돼서 하나하나 천천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직접 구입한 제품인데요. 바로 소니의 새로운 무선 이어폰. 맞다. 여기 꽂고 있었지? 이렇게 생긴 소니의 새로운 오픈형 무선 이어폰 링크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링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좀 착용감도 특이하고 성능보다 착용법이 더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둥이 분들 중에. 소니도 이제 친환경을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요번 포장 용기도 완전 다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고요. 상자를 열면 본품이 들어있고요. 요거를 빼면 여기에 이제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서랍처럼 꼬다리가 달려있어요. 요거를 싹 빼보면 귓바퀴에 걸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실리콘 팁입니다. 콧뿌리 같은 부분? 요 부분이 귓바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요거의 사이즈가 X스몰부터 X라지까지 4가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미디움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또 서랍으로 꺼낼 수 있는데 충전용 케이블입니다. 충전은 C타입 유선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얘는 무선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무선 충전이 안 돼? 이러고 제 무선 충전기가 고장난 줄 알고 진짜 가지고 있는 무선 충전기에도 다 해보고 갤럭시 이거 도 해봤는데 무선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링크 버전은 화이트, 그레이 2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저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입을 했고요. 얘도 약간 그레이 톤이죠. 라이트한 밝은 그레이 톤이에요. 가격은 229,000원입니다. 무선 이어폰 중에서 대표적인 오픈형 이어폰 하면은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요. 에어팟 3세대, 재작년에 나왔던 버즈 라이브.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가성비는 소니보다는 에어팟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네 둘이 정가 차이가 2-3만원 정도 나지만, 그리고 둘 다 절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굳이 구매한다면 저는 에어팟 3세대를 좀 더 추천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리뷰해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사실 가성비는 얘가 최고예요. 이렇게 생긴 이어폰은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 걸까? 보여드릴게요. 이 도넛 모양 같이 생긴 구멍 뻥 뚫린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스피커거든요.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귓구멍에다가 넣습니다. 이 실리콘 팁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귓바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눌러서 쏙 넣어주시고, 그냥 넣기만 하면은 완전히 고정이 안 돼요. 살짝 돌려서 귓바퀴 안쪽으로 쏙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착용이 되면 올바르게 착용을 한 겁니다. 실리콘 팁을 살짝 이렇게 눌러서 넣으면 더 잘 돼요. 물론 이렇게 착용 방법이 좀 독특한 제품들의 특징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제 귀에다 착용할 때마다 좀 귀에다 넣고 자리를 좀 잘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사실 괜찮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3개를 놓고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에어팟 3세대가 착용하기에는 진짜 편해요. 그냥 이렇게 뽑아서 쏙 걸치고 뭐 각도만 잡아주는 정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다음이 이제 버즈 라이브. 그냥 귀에다 쏙 넣고 귓바퀴에 맞춰서 살짝 돌려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이 실리콘 팁 때문에 귀에다 넣고 귓바퀴에다 실리콘 팁을 잘 우겨 넣고 다시 돌려서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매번 이렇게 착용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번거롭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딱 꼈을 때는 다른 오픈형에 비해서도 귓구멍이 진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로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착용감 자체는 오래 사용을 했을 때 귀가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귀에 착용하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팁이 필요한데요. 귓바퀴 안쪽에다가 이렇게 구겨 넣어서 딱
걸쳐지게 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시간 정도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실리콘 팁을 걸쳐놓는 부분이 좀 많이 욱신욱신해지더라고요. 이런 단점은 버즈 라이브랑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얘도 오랜 시간 착용하면 귓바퀴 쪽이 약간 욱신욱신하거든요.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편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링크버즈도 귀 구멍이 아니라 귓바퀴가 좀 아픕니다. 또 이걸 끼고 격한 운동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실리콘 팁으로 딱 그 귓바퀴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흔들어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네. 링크버즈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차음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단점으로 본다면 시끄러운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볼륨을 자꾸 올리게 돼요. 음악 볼륨을 엄청 올리게 돼서 결국 엄청 큰 소리로 음악을 듣다가 이제 귀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볼륨을 많이 올리면 시끄러운 곳에서도 옆에 사람은 내가 무슨 노래를 듣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런 습관은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옆 사람에게 좀 소리가 많이 새나가기도 합니다. 얘가 이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더 많이 더 심하게 새어나가겠지?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버즈 라이브랑 에어팟 3세대랑 비교했을 때 소리가 새어나가는 정도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미세하게 링크버즈가 살짝 더 잘 새나가는 듯해 보였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장점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밖에서 차도를 지나거나 이럴 때 확실히 뭐 경적음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점 무엇보다, 그리고 뭐 누가 말을 걸었을 때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대화까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뭔가 음악을 좀 더 일상적으로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겐 좀 더 자연스러운 음악 청취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커널형 이어폰에서 웨이도염 이슈가 좀 있었죠. 커널형 이어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웨이도염 감염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윈드 노이즈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귀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들이쳤을 때 이 바람이 이어폰에 부딪히는 소리가 퉁 타고 울리면서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 윈드 노이즈가 확실히 덜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넛 모양으로 뚫려있는 링 드라이버 때문에 구멍 사이로 그냥 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바람이나 공기가 스쳐 지나가도 귀에 아무것도 안 꽂고 있을 때 공기가 자연스럽게 통하는 거를 이거 윈드 노이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제품이 무게가 가볍긴 하더라고요. 한쪽에 4g, 양쪽 하면 8g, 에어팟 3세대도 4g, 버즈 라이브는 6g, 그리고 배터리도 꽤 괜찮습니다. 음악 재생을 5시간 반까지 할 수 있고 이 케이스랑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최대 17시간 반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분 충전으로 9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게 참... IPX 4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이제 뭐 운동하다 흘리는 땀, 살짝 물방울이 튀었을 때 방수를 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불시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생활 방수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소니 전용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다양한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Speak to Chat이라고 해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내가 말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음악을 딱 꺼주는 거예요. 대화를 멈추면 다시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해주는 기능입니다. 노래 듣다 흥얼거릴 때 음악이 딱 끊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냥 불편해서 저는 스픽 투 챗은 껐고요. 누가 옆에서 말하면 너무 잘 들리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어폰을 터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동을 줘서 이렇게 통통 쳐주면 이 탭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앱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웃겼던 게 제가 화장을 하다가 볼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진동을 느끼고 동동동 하더니 다음 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제 얼굴 막 후려치면서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DSE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이제 듣고 있는 음원의 품질을 좀 올려주는 일종의 업스케일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DSE보다도 소니 헤드셋이나 무선 이어폰의 최고의 강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음질, LDAC 코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링크버즈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기존의 WF-1000X M4 같은 경우에는 LDAC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서 봐도 LDAC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설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음질 우선과 안정적인 연결 우선의 차이는 코덱 차이거든요. LDAC라는 더 많은 용량의 코덱을 선택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결보다도 더 좋은 음질을 택하겠다라는 게 음질 우선인데, 음질 우선을 선택을 해도 LDAC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굳이 음질 우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설정이 왜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이어폰이라서 LDAC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참에 사운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운드는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확실히 깔끔하고 굉장히 해상력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들었을 때 웅장하고 풍성한 느낌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명료하고 깔끔한 음색에 해상력이 되게 좋아서 여러 가지 악기들, 사운드들을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이 이어폰의 컨셉, 주변 사운드들과 좀 어우러져서 자연스러운 청음을 하기에 좋다는 점, 그 점과 굉장히 어울리는 음색이라고 느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얘 이름 너무 어려워. WF-1000X M4. 그래, 이름이 전 마음에 들어요. 링크버즈 얼마나 쉬워. WF-1000X M4랑 비교를 해보자면 사운드는 얘가 확실히 더 다이나믹하고 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울리는 소리, 뭔가 반사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좀 공간감과 함께 느끼기에는 훨씬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얘는 확실히 퍼져나가는 잔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변 사운드하고 좀 어우러지는 느낌을 즐기기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운드 자체는 얘가 좀 더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고,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베이스 자체는 얘가 진짜 베이스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음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웅장하고 풍성한 그런 느낌은 버즈 라이브.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살아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음색이 저는 에어팟 3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링크버즈는 개인적으로 이퀄라이저를 일반으로 해놓고 들었을 때는 저는 베이스가 너무 제 기준에 좀 아쉬워서 베이스 부스트로 음장을 설정을 해놓고 들었거든요. 베이스 부스트로 설정을 해놓고 들으면 그래도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는 좀 아쉽긴 했어요. 음질 자체는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려? 잘 들려. 엄청 잘 들려? 어때? 엄청 잘 들려. 지금은 어때? 잘 들려? 조금 울려. 잘 들리긴 하는데. 좀 울려? 지금 그럼 안 지하철 타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데? 지하철 소리는? 잘 들려? 잘 들려. 이번엔 어떤지 한번 들어봐봐. 지금은 어때? 잘 들려? 지하철 소리는 잘 안 나. 울리기만 해, 목소리가. 알겠어. 조용해. 알겠어. 여보세요? 소리 잘 들려? 잘 들려. 지금은 어때? 말소리 잘 들려? 말소리는 잘 들리긴 하는데 지하철 소리가 우웅 하면서 난다. 아까보다 좀 심하게 나? 저에게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멀티 페어링은 되는데 멀티 포인트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멀티 페어링은 여러 기기에 등록이 가능한 걸 멀티 페어링이라고 하고요. 멀티 포인트는 이 이어폰 하나가 핸드폰에도 연결이 돼 있고 태블릿에도 연결이 돼 있고 동시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포인트가 되면 최신 에어팟 기종이나 최신 갤럭시 버즈 기종들처럼 이 생태계 안에서 내가 핸드폰에서 음악을 듣다가 태블릿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바로 여기서 들리던 소리가 끊기고 자동으로 여기 거의 소리를 들려주는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링크버즈 같은 경우에는 멀티 포인트가 안 돼요. 핸드폰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노트북에서 소리를 듣고 싶어지면 다시 핸드폰에서 연결을 끊고 노트북에 들어가서 노트북 블루투스 설정해서 다시 얘를 연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이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점에서 생태계 자체가 정말 중요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자면 요게 가장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비교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애플 생태계를 쓰신다면 그냥 2만 원 더 들여서 에어팟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갤럭시 생태계를 쓰신다면 훨씬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버즈 라이브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버즈 라이브와 링크버즈는 착용감에 있어서 귀 모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한번 착용을 해보시거나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저 이어폰 착용한 채로 면봉으로 귀 후빌 수 있는지 검증. 면봉이 통과가 안 됩니다.
세상은 알아 밤새 따돌리던 너의 작은 바람